안녕하세요.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월급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 가이드를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월급 400만 원을 위한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말정산 프로세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확정하는 단계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고 했죠. 그리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뺀 것이 결정세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은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거고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은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고 하였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있으면 세금이 확 줄어드는 거 아시죠? 월급 400만 원 직장인의 가족수에 따른 세금을 보면요. 한 명인 경우, 그러니까 단독 세대인 경우에는 세금을 연간 2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4명인 경우에는 120만 원밖에 안 내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반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개정사항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올라갔는데요.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은 2천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800만 원까지였는데 200만 원 더 올라와서 2천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기타는 500만 원에서 800만 원. 그리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원금을 상환하면서 이자도 상환하는 방식을 비거치식이라고 하고요.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이자만 내는 방식을 거치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혜택을 주는 것은 비거치식, 다시 말하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대상 금액이 좀 상향됐는데요.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이어야 되고 근로자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전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거나 주택이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이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 한도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의 40%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게 종전에는 240만 원 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300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 월세액도 공제가 확대되는데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유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한도도 기존의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사신 분들 반드시 월세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 받으면 어느 정도로 공제가 되냐면은 총급여 5,500 이하이신 분들은 무려 18.7%, 그러니까 1,000만 원 세액공제 받으면요 18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6.5%, 1,000만 원 세액공제 받는다고 하면은 165만 원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월세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월세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30일이 가기 전에 꼭 챙겨야 될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관련해서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등록 이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안에 해야지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혜택이 있는 거지, 생계를 같이 하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혜택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시동생 이런 사람들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면은 주민등록 이전해가지고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주민등록 이전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세액공제, 월세액공제도 주민등록 이전이 된 것이 확인이 돼야지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내고 있는데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럼 월세공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확인해서 주민등록 이전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 되었으면
꼭 주민등록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약저축 공제와 관련해서는 세대주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청약저축 공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공제와 관련해서 연금계좌가 IRP하고 연금저축 합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600만 원 정도 들어있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 추가로 하면은 훨씬 더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400만 원 직장인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2명이면서 경로우대 2명 플러스 연금저축 400만 원이면은 세금 한 푼도 안 됩니다. 많이 까다롭죠? 그럼 월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을 다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IRP 900만 원 내고 교육비 200만 원 쓰면은 또 냈던 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750만 원 내고 연금저축 400만 원 냈다. 이런 경우에도 내가 냈던 돈 다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가 1,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 경우에도 내가 낸 세금을 전부 다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지 다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100만 원을 환급받았다. 400만 원 월급이신 분들은 보통 1인 가구라면 2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이용해서 100만 원 환급받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시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받은 거, 좀 받은 거 가지고 술 먹거나 소비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연금저축이나 IRP, ISA, 이게 절세 삼총사라고 해서 절세 혜택이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업종 대표주나 한국 지수 ETF나 미국 지수 ETF 이런 곳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받아서 환급 받아가지고 쓰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 비과세 상품이나 또는 투자 상품에 계속 적립해서 복리로 투자 수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